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나는 뭘 해야 하는지 알아. 근데 왜 안 하지? 이 생각 오늘만 몇 번 했어요? 운동해야 하는 거 알죠? 일찍 자야 하는 거 알죠? 그 연락 답해야 하는 거 알죠? 그런데 오늘도 안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만 이런 건가? 근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릴 거예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설계된 방식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순간,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인지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미뤄뒀던 달리기도 시작해야 하는데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경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죠?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막상 진짜로 시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걸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설명하는 건 너무 표면적이에요. 실제로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거든요. 오늘은 그 뿌리를 같이 파헤쳐 볼 거예요. 먼저 하나만 짚고 갈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공식이 있어요. 동기가 생기면 그때 하면 되지. 근데 심리학과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해요. 움직여야 뇌가 켜진다. 이게 오늘 영상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공식 딱 하나만 이해해도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인간의 뇌는 원래 어떻게 설계됐을까요? 뇌과학자 이케가야 유지는 이렇게 설명해요. 뇌는 기본적으로 감각 운동의 흐름으로 진화했다고요. 뭔가를 느끼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뇌의 본능적인 순서예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 생겼어요. 바로 자발적 출력이라고 하는 느끼지 않아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운동하기 싫어도 러닝화 신고 나가는 것. 기분이 안 내켜도 책상 앞에 앉는 것. 이게 사실 뇌의 관점에서는 엄청 고급 기술이에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뇌에는 선조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선조체가 활성화되어야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선조체를 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라 시작.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걸 작동 흥분이라고 불러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순간 뇌가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하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운동이 너무 하기 싫은 날 억지로 신발 신고 나간 적 있죠? 그날 막상 10분 뛰고 나면 어땠어요? 기분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청소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일단 책상 위 하나만 치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방 전체를 다 정리하고 있던 경험. 이게 바로 선조체가 켜진 상태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니까 뇌가 따라온 거예요. 반대로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으면 그 의욕은 아마 그날 오지 않았을 거예요. 뇌가 신호를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여기에 딱 맞는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1920년대 소련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발견한 현상이에요. 그녀가 카페에서 웨이터들을 관찰하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웨이터들이 아직 계산이 안 된 테이블의 주문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계산이 끝난 테이블 주문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뇌는 미완성된 과제에 훨씬 더 강하게 집착해요. 끝나지 않은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이걸 행동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면 뇌는 그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근데 딱 첫 번째 행동 하나만 해놓으면 뇌가 그 과제를 미완성으로 등록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뇌는 자동으로 그 일을 계속 신경 쓰기 시작해요. 아, 그거 아직 안 끝냈지.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싫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딱 시작 행동 하나만 뇌에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뇌가 알아서 당겨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행동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요. 여기에는 도파민이 관련돼 있어요. 도파민이 뭔지 다들 알죠?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그 물질. 근데 도파민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하나 있어요. 도파민은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도파민은 쾌락을 기대할 때 나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인스타그램 스크롤할 때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도파민을 쏘는 거예요. 막상 봐도 별거 없는데 계속 스크롤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보상이 랜덤하게 오니까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슬롯머신 원리예요. 슬롯머신이 왜 중독성이 강한지 아세요? 매번 이기면 도파민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언제 이길지 모르는 랜덤한 보상이 도파민을 가장 많이 뽑아내요. 인스타, 유튜브 숏폼, 카카오톡 알림. 이것들이 전부 슬롯머신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그럼 독서나 운동은요? 지금 당장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낮아요.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뇌가 안 하고 싶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우리 뇌의 도파민 기준선 자체가 높아졌어요. 10년 전에는 책 한 권이 충분히 자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숏폼 영상 30분 보다가 책을 펼치면 첫 페이지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지력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뇌의 기준선이 높아진 거예요. 이걸 알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걸 알면 어떻게 이용할지도 보여요.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있어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가 제안한 자기 효능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작을 해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시작 전에 이미 포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은 성공 경험이 쌓일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작은 행동이라도 해내는 경험. 그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조금씩 쌓아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시작을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그걸 데이터로 저장해요. 나는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무의식적인 자기 정체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생기면 행동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뇌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제임스 클리어가 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이런 말이 나와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정체성이 된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먼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 행동이 쌓여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10분 걸었고 내일 또 걸었고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정체성은 선언이 아니라 증거의 축적이에요. 그럼 이 행동들이 반복되면 뇌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뇌에는 뉴런이 있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호가 오가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신호가 오가는 경로에 수초라는 물질이 쌓여요. 수초가 두꺼워질수록 그 행동은 더 빠르고 더 적은 에너지로 실행돼요. 즉 점점 자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 자전거 탈 때는 넘어질까봐 잔뜩 긴장하잖아요. 근데 수백 번 타고 나면 생각 없이 타요. 뇌가 그 회로를 고속도로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피아노나 테니스 혹은 다른 걸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엄청 힘들었던 일이 반복을 거치면 에너지가 거의 안 드는 일이 돼요. 행동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그 회로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직 초기 단계인 거예요. 제 주변의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A는 새해마다 올해는 진짜 독서한다고 해요. 북튜버 영상도 보고 책 추천 리스트도 만들고 책장도 정리해요. 근데 막상 1월 셋째 주가 되면 책을 안 읽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더 좋은 책 찾고 나서 다음 달부터 제대로 할게. B는 그냥 자기 전에 한 페이지만 읽기로 했어요. 딱 한 페이지. 재미없으면 덮어도 돼. 한 달 지나니까 한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됐고 석 달 지나니까 책을 안 읽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대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A는 완벽한 루틴을 만들고 시작하려 했고 B는 뇌가 켜질 최소한의 행동부터 했어요. 사실 A도 B도 의지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A는 시작의 조건을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완벽한 환경, 완벽한 기분, 완벽한 준비. 근데 그 조건이 다 맞춰지는 날은 현실에서 잘 안 와요. B는 시작의 조건을 바닥까지 낮춘 거예요. 한 페이지만. 재미없으면 덮어도 돼. 이 낮은 조건이 뇌의 저항을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일단 시작되니까 자이가르닉 효과가 작동한 거예요. 결국 B가 1년 후에 20권을 읽었어요. A는 아직도 내년엔 진짜 읽어야지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거 없어요. 첫째, 시작의 마찰을 0에 가깝게 낮추세요. 2분 법칙이에요. 이걸 딱 2분만 해보자라고 자신과 계약하는 거예요. 2분만 책 읽자, 2분만 스트레칭하자, 2분만 그 문서 열어보자. 2분이 지나면 선조체가 켜져 있어요. 그 다음은 뇌가 알아서 끌어가요. 목표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일단 열어야 읽게 되고, 일단 신으면 나가게 돼요. 둘째, 환경을 설계하세요. 의지를 아껴두세요. 의지력은 근육이에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이라고 해요. 아침부터 결정을 많이 한 날 저녁에 유독 충동적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책 읽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침대 밖에 두세요. 운동하고 싶으면 전날 밤에 운동복을 침대 옆에 꺼내 놓으세요. 환경이 행동을 만들어요. 의지보다 환경이 강해요. 셋째,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뇌는 보상을 먹고 살아요. 오늘 2분 걸었다. 한 페이지 읽었다. 이메일 하나 답했다. 이걸 기록하면 뇌가 나는 뭔가 해내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쌓아요. 그게 자기 효능감이 돼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다음 행동이 조금 더 쉬워져요. 그 다음 행동이 또 기록되고 또 조금 더 쉬워지고 수초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어느 날 자신이 달라져 있어요. 영상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머리는 아는데 왜 행동이 안 될까? 이제 답이 보이죠? 행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뇌가 켜질 기회를 아직 안 줬던 거예요. 선조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작 신호를 못 받은 거예요. 자이가르닉 효과가 당겨줄 텐데 첫 행동 하나를 안 등록한 거예요. 수초화가 두꺼워질 텐데 반복이 아직 쌓이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뒤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려는 사람, 의욕이 넘칠 때를 기다리는 사람,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뭔가 해보려는 사람. 그런 날은 솔직히 잘 안 와요. 근데 오늘 슬리퍼 신고서라도 밖에 나간 사람? 한 페이지만 읽은 사람? 그 사람의 뇌는 이미 켜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6개월 뒤에 달라져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계속 미뤄왔던 그것 지금 당장 2분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시작해본 게 뭔지.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댓글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뇌에 등록된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완벽주의가 되는 이유를 주제로 영상 준비해 올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